수학 96, 97쪽입니다. 5단원에서 비율 그래프를 두 가지 배운다고 했었죠. 그 첫 번째가 띠 그래프이고요. 다음에 원 그래프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띠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보니까 연수는 역사책, 한별이는 문학책, 승주는 언어, 영현이는 과학, 희수는 수학, 이렇게 다 다른 종류를 빌렸네요. 자, 지금 보면은 누가 뭘 빌렸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경은이는 과학책을 빌렸다는 거 알 수 있고, 중동이는 언어책을 빌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표는 누가 무엇을 빌렸는지 알 수 있지만 어떤 책을 몇 권 빌렸는지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씩 다 세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조사를 하려면 기호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책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역사책은 자,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역사책 하나, 둘, 셋, 넷, 네 권이네요. 자, 역사책이 4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학책으로 가볼까요? 과학책은 세모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이네요. 자, 과학책은 7권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세요. 문학책은 별표로 하셔도 되고, 언어책은 뭘로 할까요? 하트 표시를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종류별로 다른 모양을 해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나머지 칸들은 여러분들이 세워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합계가 나왔는데 합계는 이 자료 전체를 다 더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한 줄에 5개씩 있어요. 5개씩, 둘, 셋, 넷, 5줄이죠. 5개씩 5줄이니까 합계는 25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사한 수를 다 더했을 때 25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빠뜨렸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보겠습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어떤 수가 제일 많은지 보시고 어떤 종류인지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 있는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타로 들어가겠죠. 이걸 제외한 영역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타를 사용하지 않고 과목을 다 쓴다면, 종류를 다 쓴다면 이 표는 더 뒤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칸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표가 어떨까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기타로 해서 만약에 친구들이 많이 빌리지 않은 책이라면 다 묶어서 기타에 넣어주면은 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를 사용하면 표를 더 간단히, 항목을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자친구 뭐라고 말하나? 자료의 종류가 많아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는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는 무엇으로 표현한대요? 기타로 표현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항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항목을 줄여서 표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만약에 기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칸을 더 늘리셔야 되거든요. 자,
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던 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것까지만 선생님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조사했던 건 과학은 7건이었고요. 역사는 4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백분율로 조사한대요. 그리고 합계는 25였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세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백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백분율은 어떻게 구했었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구해서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서 그때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을 쓰고 비율이죠. 이게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기준량하고 100이 10백천의 관계로 약수와 배수 관계가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방법이 쉬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방법이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법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한번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백분율은 암산이 되더라도 풀이 과정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량이 뭘까요? 문제에서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고요. 종류별 권수. 전체가 기준이 되죠. 전체를 기준으로 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전체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전체분의 종류별 권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학의 백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25건이고요. 과학은 7건입니다. 그런데 얘를 백분율로 고치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1, 4.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약분을 쓰실 때 옆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연장되어 보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약분할 때는 본래 숫자보다 약간 작게 쓰시고요. 분모는 아래에 쓰시고요. 분자는 위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봤더니 7, 4, 28이 되었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문학 쓰시면 돼요. 역사를 한번 옆으로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전체가 25건이고요. 역사를 4권 빌렸습니다.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백분율이 나오죠. 분모는 아래에 분자는 위에 써서 약분을 끝냅니다. 그러면 4와 4를 곱하니까 16%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공간이 모자르시면 여기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어찌됐든 한눈에 봤을 때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 볼까요?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프를. 그렇죠. 한눈에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숫자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라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비율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비율 그래프로 그린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비율 그래프의 첫 번째가 오늘 배우는 띠 그래프예요. 자, 이 띠 그래프는 전체가 이만큼이죠. 전체에서 종류별 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는 거예요. 백분율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볼까요? 우리 어제도 선생님이랑 같이 어제 아니고 수익에서도 봤죠. 비교하는 내용은 자,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 더하기나 빼기로 비교하는 경우,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덧셈 뺄셈으로 비교하면 뭐뭐보다 많다, 적다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무엇이 제일 많다, 무엇이 제일 적다 이런 내용. 곱셈 나눗셈은 A가 B의 몇 배이다 라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쭉 얘기해 볼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찾아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친구들이 뭘 제일 많이 빌렸어요? 그렇죠. 얘가 제일 길죠? 이게 제일 길어요. 숫자를 봐도 제일 높고요. 과학을 제일 많이 빌렸네요.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가 제일 적은가요? 기타가 제일 적네요.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요거는 기타가 가장 적다라고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역사도 16, 수학도 16이에요. 그러면 역사와 수학의 비율은 같다. 아니면 역사책을 빌린 수와 수학책을 빌린 수가 같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 이것도 있네요. 16은 8의 2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사는 기타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타는 역사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뭘까요? 한눈에 알 수 있죠. 무엇을?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림 그래프도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배웠죠. 띠그래프는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무엇이 분자 부분이죠. 차지하는 무엇을 비율 그래프니까 비율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이 비율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원 그래프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기억해 봅시다. 비율 그래프는 비율에 해당되는 전체와 부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실생활에서 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찾아볼까요? 우리 되게 많은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이용해서 띠그래프를 그렸는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우리 조사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 아니 우리 반의 혈액형, 우리 반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 그 다음에 우리 반 학생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되게 많죠. 아니면 내 용돈에서 내가 학용품을 많이 사는지, 군것질을 많이 하는지, 옷을 많이 사는지, 통신비를 내는지 그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용돈을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의 생활비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선거에서 득표율 누가 몇 %를 득표했는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율 그래프 첫 번째 띠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